내가 건강이 안 좋다고? 글쎄다. 병원 건강검진 받을 때도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없었는데. 그러자 순간 당황한 남편은 애써 웃음으로 얼버무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니, 요즘 혈색이 별로 안 좋아 보이시길래요. 아무튼 간에 어머님 국내 여행 원하시는 곳으로 잘 다녀오시라고 제가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런 남편의 말에 저와 친정어머니는 내심 혹시나 하는 기대를 품었어요. 보통 여행을 앞두고 말하는 특별한 선물이라고 하면 좋은 호텔을 예약해뒀다던가 아니면 용돈을 두둑히 드리겠다던가 뭐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남편 입에서 나온 말은 아주 뜻밖의 것이었습니다. 장모님 차에 기름 가득 넣어드렸으니까 가고 싶은 대로 마음껏 다녀오세요. 그러면서 혼자 웃어대는 남편을 보고 있으니 정말이지 열이 뻗쳐드는 거 있죠. 그런 남편을 향한 제 심세가 뒤틀리지 않고는 못 빼길 노릇이었죠. 결국 극대노한 저는 그날 밤 남편과 심하게 다퉜습니다. 당신 이게 뭐하는 짓이야? 시어머니 생신 때는 해외여행 보내놓고 우리 엄마 생일 때는 국내 여행 다녀오시게 만들어? 아이 그거야 사위로서 장모님 건강이 걱정돼가지고 우리 엄마 건강이 뭐 어디가 어때서 시어머니보다 훨씬 건강하시거든. 이상한 데서 화 좀 내지 마. 우리나라 무시하는 거야. 대한민국에도 좋은 관광지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 엄마 생일 값싸게 퉁치라는 속셈이 너무 뻔하게 보이는데 어떻게 화를 안 내? 아닌 말로 우리 엄마 차에 기름을 채워놨어? 그게 당신 돈이었니? 내 주유카드 포인트로 결제해놓고 그리고 또 뭐 여행하면서 잡수시라고 간식거리를 넣어놔? 당신이 거래처에서 받은 10,000원짜리 커피 세트 쿠폰 우리 엄마한테 내밀 때 내 심정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알긴 알아? 왜? 장모님이 기분 나쁘셨대? 아니 그 정도면 사위 입장에서는 할 만큼 다 한 거지. 다 늙어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너 진짜 말 함부로 한다. 하긴 내가 너랑 무슨 실랑이를 더 하겠냐. 우리 엄마 생일은 내가 알아서 챙길 테니까 당신은 영수증 보자니 어쩌니 단 한마디도 토달지 마. 당신 그럴 자격 없어. 그렇게 쏘아붙인 저는 남편과 일절 상의 없이 친정어머니 생일날을 위해 저희 모녀 단둘만 오붓한 제주도 여행 예약을 준비했어요. 다행스럽게도 제 소가리를 알고 있던 외삼촌께서 여행 경비 전액을 쾌척해 주셨죠. 하지만 저와 어머니는 끝내 제주도 여행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마침 쌍둥이 임신 8개월 차에 접어들고 있었던 제가 예정일도 아닌데 조산을 하게 되면서 여행이 파투가 나버렸거든요. 그때 전 어머니가 친구분이랑 둘이서라도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길 바랬어요.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엄마로서 쌍둥이를 조산한 딸 곁을 지켜주시기를 택하셨죠. 그런데 이놈의 남편이라는 인간이 그 와중에도 자기 식구만 챙기는 구두쇠 짠돌이 기질을 뽐내더라고요. 아주 싱글벙글 입이 귀까지 걸려가지고서는 이렇게 떠들어댔거든요. 잘됐다. 장모님 제주도 못 가시는 거 내 동생 대신 보내줘도 괜찮지? 이 와중에 그게 할 말이야? 당신이 조산한 아내 남편이고 쌍둥이 아빠야. 에이, 시댁 식구도 엄연히 가족인데 깐깐하게 굴지 좀 마. 우리 동생이 요즘 대학 방학이라서 심심한 모양이더라고. 당신네 외삼촌 돈으로 내 동생 공짜 제주도 여행 보내면 우리 돈도 긋고 오빠로서 생색도 낼 수 있고 얼마나 좋아. 솔직히 그때 저는 남편이라는 인간의 밑바닥을 맛봤지만 이미 쌍둥이 아이가 태어나 버렸기에 쉽게 이혼을 생각할 수 없는 입장이었어요. 특히나 저는 어릴 적에 친정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아빠 없이 자란 것이라는 편견을 심하게 겪었었거든요.
그런 아픔을 쌍둥이 아이들에게는 물려주고 싶지 않았던 거죠. 또 그래서 남편이 시동생 제주 여행을 공짜로 보내거나 말거나 아예 신경을 안 써버렸어요. 조산으로 태어난 쌍둥이 아이를 보살피는 것이 그때 저에게는 세상 가장 중요한 일이었으니까요. 다행스럽게도 조산으로 태어난 쌍둥이는 금세 건강해졌습니다. 다만 엄마로서 자식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 출산휴가를 마치고 직장으로 복귀하며 쌍둥이 보육은 친정어머니께 부탁드렸는데요. 그 순간마저 남편은 쌍둥이의 아버지라기보다는 구두쇠 사위였어요. 우리 쌍둥이 보육비로 엄마한테 매달 120만 원씩 드릴 테니까 그렇게 알아? 뭐? 120? 당신 미쳤어? 돈이 썩어나지 아주? 아이 봐주는 비용으로 80에서 100만 원 정도 드리는 게 보통이야.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도 아니고 쌍둥이잖아. 쌍둥이 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120만 원이면 많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트집 좀 그만 잡아. 에이, 그래도 장모님은 가족인데 120 그대로 다 받으시려고 60만 원 정도로 퉁치자. 그 정도 드리면 우리도 민망하지 않고 장모님도 받을 만큼 다 챙겨가시는 거고.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께서 쌍둥이를 봐주셔. 그런데 내가 매달 60만 원에 퉁치자고 해. 당신 기분이 어떨까? 완전 별로지. 우리 엄마가 그런 푸대접 받을 사람은 아니잖아. 그치? 지금 내 기분도 똑같아. 그러니까 난 엄마한테 120 다 드릴 거야. 절대로 많이 드리는 거 아니니까 이러쿵저러쿵 토 달기만 해 아주. 그러자 잠시 깊은 생각에 빠진 남편은 이내 무언가를 크게 깨달았다는 듯 작게 중얼거렸어요. 장모님이 살림까지 대신해 주시려는 거구나. 오케이, 그럼 인정. 그때 남편의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저는 그저 콧방귀나 끼고 말아버렸는데요. 그러지 말았어야 했어요. 남편의 그 중얼거림을 대수롭게 여기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남편이 제 친정어머니를 진짜 가사도우미라고 생각해버렸으니까요. 그래도 설마하니 남편이 아무리 후한무치한 인간이더라도 감히 장모님을 두고 그런 생각을 했겠느냐고요. 네, 정말로 그랬으니까 제가 분통이 터져나갔던 거죠. 제 친정어머니가 쌍둥이를 본격적으로 돌보기 시작하면서 장모님을 향한 남편의 살림살이 타박 또한 동시에 시작됐어요. 월 120씩 받으면서 반찬이 왜 이 모양이라는 둥, 청소기 돌리려면 전기요금 들어가니 손으로 직접 빗자루질을 하라는 둥, 심지어 손걸레도 따뜻한 물 말고 냉수로다가 빨라고 하질 않나 듣자하니 아주 가관이었죠. 그 와중에 제가 더 기분이 나빴던 건 남편이 꼭 제가 직장일로 야근을 하게 될 때만 골라서 제 어머니를 타박했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 치사했던 게 제가 한마디 쏘아붙였더니 남편이 되려 역정을 내더라고요. 120이 누구 개 이름이야? 그만한 돈을 들여서 가사도우미를 들였으면 돈값은 뽑아야지. 장모님도 그래. 내가 했던 말 하나하나 다 당신한테 일러다 바치면 내 체면은 대체 뭐가 되는데, 장모님 이러시면 고용주인 나를 무시하겠다는 처서로밖에 안 보인다고. 알아? 당신 말 진짜 함부로 한다. 장모님이 감히 뭐? 고용주? 그래서 갑질했니? 사람 치사하게 나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만 쏙쏙 골라가지고. 뭐가? 내 입장에선 못할 말도 아닌데 뭘 그래. 아무튼 얘기 나온 김에 장모님한테 얘기나 좀 똑바로 전해줘. 제발 사위 체면 좀 신경 써달라고. 당장 다음 주에 내 생일이잖아. 그때 우리 본가 식구들 전부 모셔다가 우리 집에서 식사하기로 했는데 그때도 지금처럼 밥상 영 시원찮으면 진짜 민망한 일 생기는 수가 있으니까 너 지금 우리 엄마한테
사위 생일상까지 차려다 바치라는 거니? 나도 비싼 돈 들여가면서 사람 쓰는 입장에서 뭐라도 보람찬 일 하나는 건져가야지. 그 말에 또 한 번 극대노 환자는 밤새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면서 속으로는 마침내 이혼 결심을 하게 됐는데요. 다만 당장에 이혼을 입에 올리진 않았어요. 이혼을 할 때는 하더라도 한방 제대로 먹여준 다음에 이혼하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글거리는 제 복수심에 아주 기름을 끼얹는 사람이 하나 있었으니 그건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제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난데없이 전화를 걸어오더라고요. 사부인이 다음 주 우리 아들 생일상 차려주기로 했다면서 아무래도 그게 자꾸 마음에 걸려가지고 전화했단다. 그쵸. 어머님이 생각하시기에도 그렇죠. 아니 어떻게 사위라는 사람이 장모님한테 생일상을 차리게 만들 수 있냐고요. 하는 제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어머님의 바로 그 문제의 발언이 날아들었어요. 사부인께 단단히 타일러도 기왕 해줄 거면 우리 아들 생일상 너무 박하게 차리지 말라고. 너도 알잖니? 우리 아들 회사 기숙사에서 자취할 때 근검절약 차원에서 라면만 끓여 먹던 녀석인 거. 그래서 이번 생일상은 거하게 차려서 먹이고 싶으니까 특별히 신경 많이 쓰셔야 돼. 알겠지? 그렇게 시어머니는 자기 할 말만 다 해버리고는 냉큼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어찌나 기가 차고 황당하던지 하루 종일 업무가 손에 잡히지를 않더라고요.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복잡한 심경으로 퇴근해 집으로 돌아간 저에게 남편이 또 한마디 거들었으니까요. 낮에 엄마 전화 받았지? 우리 식구들이 이번 내 생일에 기대가 큰 모양이더라. 우리 식구들 절대 실망하지 않도록 장모님께 준비 잘 시켜. 혹시라도 준비 미흡하면 그 자리에서 해고시켜버릴 테니까 그렇게 전해드리고 식구들 앞에서 제대로 대접받으며 사는 모습 보여드려야 120만원씩이나 들여가면서 파출부고용한 내 체면이랑 기분도 살지. 순간 저는 무너져가는 이성을 붙잡으랴 한바탕 고역을 치러야만 했어요. 머리채라도 잡았어야지 왜 참았냐고요? 부부싸움은요. 다만 미약한 정이라도 남아있는 사람이랑 하는 거죠. 어떻게든 사람 고쳐서라도 다시 잘 살아보기 위해서요. 근데 그때 전 이미 남편에게 일말의 마음조차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굳이 싸워봤자 뭘 하나요? 남편이란 인간은 절대로 바뀔 사람도 아니고 제 입만 더러워질 뿐인데요. 다만 그때 저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떠올렸습니다. 남편에게 한방 제대로 먹이면서 통쾌하게 이혼을 할 수 있는 참교육 방법을 말이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마침내 남편 생일날이 됐어요. 그날 전 친정어머니께 일전에 보내드리지 못한 제주 여행을 보내드렸어요. 제일 친한 친구분과 함께 부족함 없이 즐거운 시간을 만끽할 수 있도록 용돈도 두둑하게 챙겨드렸죠. 그러면 남편의 생일은 누가 차렸냐고요? 누구겠어요? 바로 저죠. 남편의 생일상은 이를테면 제 참교육을 위한 일종의 필살기였습니다. 남편은 제가 준비한 꿍꿍이를 까맣게 모른 채로 시댁 식구들을 우르르 대동해 의기양양하게 거들먹거리며 거실로 들어왔는데요. 제가 준비한 생일상을 마주하기가 무섭게 남편은 실성한 사람처럼 실실 웃어댔고 나머지 시댁 식구들은 그저 멍하니 저만을 바라봤죠. 시댁 식구들까지 전부 초대해놓고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야? 내 생일상에 왜 라면만 한가득이냐고. 왜? 네, 그랬습니다. 제가 이를 박박 깔며 직접 차려놓은 생일상은요, 라면 파티였어요. 비빔라면부터 짜장라면, 평범한 국물라면까지 아주 라면으로 한 상 가득 떡 부러지게 차려놨거든요. 장모님 어디 갔어?
내가 그렇게 신경 써서 준비하라고 신신당부했는데 매달 120만 원씩 받아가는 파출부는 이 난리를 쳐놓고 대체 어디 숨어 있냐고. 제주도 여행 중이셔. 생일상은 내가 최선을 다해 정성껏 직접 차렸고 당신 근검지락 좋아하는 쫌생이잖아. 그래서 그 쫌생이 수준 맞게 최대한 호화스럽게 차려놨는데 당신도 그렇고 시댁 식구들도 그렇고 마음에 안 들어봐. 당신 진짜 이러기야? 장모님이고 나발이고 확 해고당하는 꼴아지 보고 싶어서 이래? 주제넘는 소리 짓거리고 있네. 어이 최재민씨, 지금 이 자리에서 해고당하는 건 바로 너야. 내 남편 우리 엄마 사위 자리에서 깔끔하게 해고. 그렇게 쏘아붙인 저는 남편에게 청구서 한 장을 내밀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 툭하면 우리 엄마 가사도우미 취급했지? 그래서 준비한 청구서야. 당신 스스로 내뱉은 말은 당신 스스로 책임져야 되잖아. 거기 적혀있는 가사도우미 임금 한 푼도 빠짐없이 입금해. 참고로 다른 가사도우미 분들보다는 임금이 훨씬 비쌀 거야. 우리 엄마는 지독한 가난을 억적같이 이겨내며 딸 자식 훌륭하게 아주 잘 키워내신 고급 인력이거든. 그러니 당신 돈도 훨씬 많이 받아야지. 그러자 남편은 코웃음을 픽픽 쳐가며 제가 건넨 청구서를 훑어봤는데요. 다른 가사도우미분들 대비 거의 2배에 가까운 금액을 발견하기가 무섭게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자린고비도 한 수 접어든 만큼 지독한 구두쇠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살이 벌벌 떨릴 만한 큰 금액이었거든요. 너 미쳤냐? 이런 식으로 나오면 확 이혼해버리는 수가 있어. 어머, 그걸 이제 알았니? 나 지금 이혼하려고 너랑 니네 식구들 앞에서 한 방 먹인 건데? 하고 조롱하듯 외치며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혼 서류로 남편 뺨을 때려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시어머니께 한마디를 남기고는 유유히 집을 떠나버렸죠. 잘 들으세요. 지금 이 시간부로 댁내 아드님 반품합니다. 인간이 워낙에 뿌리부터 썩어빠진 개차반이라 도저히 데리고 살 수가 없거든. 자식 잘못 키우신 어머님 책임도 있으니까 이쯤에서 얌전히 곱게 반품 처리해 주시죠. 바로 그날이 남편과 제가 부부로서 존재하는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제가 준비한 라면 생일상 효과가 워낙에 대단했던 덕분에 저와 그 인간은 곧장 이혼 소송에 돌입했거든요. 다만 그 인간은 이혼이 성사되는 그날까지 재산분할 문제로 짠돌이 구두쇠처럼 굴더라고요. 재산분할 과정에서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더 챙겨가려고 억지나 억지를 부려대든지 그 인간이 오죽 고질고질하고 찌질하게 굴었으면 오히려 상대쪽 변호사가 이건 아닌 것 같다면서 그 인간을 직접 말리기까지 하더라니까요. 하지만 그 인간의 발버둥은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것이었어요. 그동안 그 인간이 가정과 제 친정에 기여한 재산이 사실상 거의 없다시피 했거든요. 그래서 재산 분할은 제 쪽이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조정된 채로 이혼 소송이 종료됐죠. 사실상 완벽에 가까운 저의 승리였다고나 할까요? 그러나 전 거기서 멈출 생각이 추워도 없었어요. 그 인간이랑 살면서 피말리게 당했던 일들을 고스란히 갚아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 보니 뜻밖에도 아주 좋은 방법이 하나 남아있더라고요. 그 인간이 밀려있던 제 친정어머니 베이비시트 요금과 가사도움 임금을 이혼 소송이 종료되고 한참 지난 뒤로도 단 100원조차 입금하지 않았거든요. 이거다 싶었던 저는 곧장 법원의 도움을 받아서 그 인간에게 채권 추심과 압류를 걸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인간은 이미 자기 재산의 전부를 시모 명의로 돌려놓은 상황이었어요. 결국 전 강제 추심은 할 수 없었지만 그래봤자 뭐 그 인간이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파재끼는 꼴밖에 안 됐죠.
그 인간은 제 친정어머니에게 채무가 있지만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네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맞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는 겁니다. 그 인간을 신용불량자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서류 절차가 제가 사연을 쓰고 있는 오늘 낮에 마침내 완료됐어요. 10원 한 장에 목숨 걸던 그 인간은 결국 그놈의 핵이 망측한 짠돌이 구두쇠기질 때문에 자기 신세를 망쳐버린 꼬라지가 돼버린 거죠. 이렇게 사연을 마치며 돈이란 무엇인가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여전히 돈이란 나쁘게 쓸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쉽게 상처를 입힐 수 있는 무서운 것이라고 생각해요. 남편이라는 인간 때문에 저와 친정어머니가 상처받았던 것처럼 반면 돈이란 올바르게 잘 쓰면 우리네 삶을 풍요롭고 평화롭게 만들어주는 좋은 도구라는 생각도 여전하답니다. 지금 제가 두 아이를 잘 키우고 이제는 연로해지신 친정어머니를 성심성의껏 모시면서 살아가는 것처럼요. 그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